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서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 희망찬 미래, 5월 정신 계승이자 희생자 보답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들 그 자체를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 맞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 이거 중요한 거 맞고요.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 사다리가 끊어지는 문제, 그래서 사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가는 현실, 이거 다 중요한 얘기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유체이탈 화법이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잘 안되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탄핵 요구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 보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저걸 아는 인간이 독재를 하냐, 자유란 단어는 적어도 윤석열이 쓸 단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탄핵이 답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전두환 씨를 두고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를 잘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다가 대선 후보 당시에 엄청난 역풍을 불렀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랑 5.18이 핵심인데 그걸 왜 뺍니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5월 정신 얘기하고 무슨 사회 양극화 얘기하고 국민의 행복 얘기하고 자유 얘기하고 이런 와닿겠냐고요. 특히 지금 세계 언론 자유지수도 62위까지 떨어진 마당에 무슨 국민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저런 헛소리를 했다가 사과를 한답시고 저렇게 개사가 하나 툭 던져서 이때 더 큰 논란을 키운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이걸 사과하겠다고 광주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또 사고를 쳤었던 거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한 A4 용지 대충 읽고 바로 또 그날 저녁에 폭탄주를 말러 가서 저게 제정신이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도 폭탄주는 안 마셨다, 그렇게 거짓말했었지만 폭탄주 마시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었고요. 그런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5월 정신이 살아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지키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다, 또 엄플쇼를 하는구나, 도대체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여먹을 거냐, 이런 반응들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오고 있단 겁니다. 아무튼 5.18 민주화운동 44주기에 여야 모두 광주를 가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런 입장을 전했죠. 5.18 정신 헌법 전문을 수록해달라 당부를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당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랐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호응한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고 있으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또 뭘 보고 믿으란 거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 이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와닿을 리가 있겠냐고요.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닌데요. 지난 총선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장 대선 후보 당시에 헌법 전문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저렇게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다면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을 대표해온 주요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5.18 정신은 강조했었는데 왜 여태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러니까 그냥 말만 저렇게 내뱉고 시간만 질질 끌고 계속 희망 고문만 시키고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게 여태까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배듭을 짓겠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집권 여당의 공약 아니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22대 국회에선 개헌 논의를 민주당이 주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거고요. 그때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겁니다. 최근 경남문화제가 열렸는데요. 모두의 하나 되는 5월 광주,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죠. 정권 탄탈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빨갱이로 몰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런 헛소리를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언론, 학교 교육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현혹시켜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최근 5.18 비하하는 게임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5.18 희생정신과 민중항쟁에 대한 부정과 폄훼, 이걸 당장 정치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유튜버들,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란 청소년들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여야 할 거 없이 5월 정신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반드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해내야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득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해왔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두고 최근에 또 말장난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개혁이 두려운 사람들이 탄핵을 외친다고요? 정권을 끌어내리려 한다고요?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검찰 공안 정권으로 만드는 게 현 정부의 민낯입니다. 지금 저들이 말하는 자유는 말 그대로 기득권의 자유, 기득권을 수호할 자유, 자기네 본부장을 지킬 자유, 이거라는 지적까지 나왔고요. 정작 세월호, 이태원, 노동자들, 청년 학생들, 이들은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할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아무튼 강기정 시장이 방금 페이스북을 올렸는데요. 광주의 모든 시내버스, 지하철은 오늘 무료라고 합니다. 5.18의 정신은 나눔이라고 배웠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결국 나눔과 연대, 상생의 가치를 지켜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은 못 이긴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하고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를 특히 기억하자는 겁니다.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4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요. 군부 독재 세력은 억울한 국민들의 죽음을 은폐하는 데 혈안이었고 이걸 이겨낸 게 바로 민주시민들의 강한 연대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을 우리가 기록하자는 거고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실천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주도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서 보셨다시피 말은 그럴듯하게 다 떠들어놓고 그냥 언플쇼로 끝난 경우가 태반이었기에 이 또한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지나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 초선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거부권 열심히 써라. 그게 당신들의 권리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야말로 국민 요구를 내던지는 망발이다. 어떻게 그걸 적극 활용하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대통령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과 자격도 의심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걸 협상 카드로 거부권을 활용하라는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냐. 결국 이건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것도 거부해달란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거부권이 협상 카드라고? 이런 식의 보도까지 일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황우여 씨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게 헌법이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게 대통령제 헌법이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강행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로 막냐고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참고로 최근 국힘 천목회에서 황우여 비대위는 뭐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하나만 한 소리나 하고 그저 윤석열 수호에만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동아일보에서 천목회를 비판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문제의 본질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고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고 한마디로 용산 눈치나 보면서 할 말을 삼킨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천목회 3040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럴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다 피한 맹탕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당선자들은 당권 주자의 눈도장만 찍고 있다는 것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국힘의 수도권 일부 당선자들과 낙선자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영남권 당선자들은 그냥 탱자탱자 아닙니까? 그러든 말든 어차피 국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대부분의 당선자들은 그저 당내 권력 지형에만 관심 있고 다음엔 누가 지도부가 되지? 누가 권력의 중심에 서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눈도장만 찍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언플쇼 우리가 언제까지 속아야 됩니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